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저희 야너주와 함께 경제 뉴스를 읽어보면서 주식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야너주와 함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입니다. 야너주가 뽑은 첫 번째 뉴스는요, 결산 시즌을 맞이해서 비적정 감사 의견 등으로 상장 폐지의 위기를 겪는 상장사가 28곳에 달한다는 SBS 비즈의 기사입니다. 지난주부터 많은 회사들의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데요. 이 감사 보고서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의 의견이 들어가는데요. 회계법인의 의견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적정 의견, 비적정 의견, 한정 의견, 그리고 의견 거절인데요. 이 중에서 비적정 의견인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관리 종목 혹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요, 현재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중에서 28개의 기업이 이러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선도전기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했고요. 코스닥 상장사에서는 26개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의견 거절을 받아야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반면에 코스닥 상장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정 의견이 아닌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등의 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 폐지의 대상이 됩니다. 기사에서는 인트로메딕, 이즈미디어, 연희비엔티, 시스윅, 에스맥, 진인제약 등을 포함한 14개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 2년 연속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도 12개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28개의 회사가 어디인지 하나씩 확인하고 싶다면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에 접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해당 회사의 회계법인에 대한 의견이 적정인지 비적정인지, 의견 거절인지 제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아니라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전체 리스트를 보고 싶다면요, 한국거래소의 공시 사이트인 카인드에 접속하시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인 카인드에 접속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 유의 사항에 기타 사항에 기타 시장 안내에 접속하시면 가장 최근 순서대로 상장 폐지 관련해서 기타 사항을 공시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 나와 있는 기업 이름들은요, 제가 카인드에서 최근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코스피 종목의 상장사들을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감사 보고서에 의견이 적정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야너주가 뽑은 2번째 주요 뉴스는 바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에 개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끼리 구축하자는 협력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메모리 분야의 최강자인 한국과 비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시장의 최강자인 대만의 TSMC,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서의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을 아울러서 미국, 한국, 일본, 대만까지 반도체 동맹을 만듦으로 인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정책인데요. 반면 중국은 2025년까지 핵심 기술과 부품을 70% 이상 자급자족하겠다는 제조 2025 정책을 마련해서 미국과 반도체 패권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도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한국경제의 3월 26일 기사를 보면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가 왔다면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인 소부장 업체들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장기적인 성장세가 접어들었으니까 좋을 수 있다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한국경제의 기사를 앞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매출이 높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출처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쏠려 있다면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매출처가 다양하다는 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장비 매출이 가장 컸던 원익 IPS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주성 엔지니어링 두 기업의 사업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왼쪽이 원익 IPS의 사업 보고서인데요. 원익 IPS는 사업 보고서에서 지역에 대한 매출을 국내와 해외로만 구분해서 해외 매출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히 사업 보고서만의 보고서는 구별하기 힘든 반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지역별 매출 현황을 공개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어느 지역으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기사를 읽고 내가 반도체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각각의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살피면서 지역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장비를 팔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자, 세 번째 주요 뉴스는 LG생활건강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뉴스입니다. LG생활건강은요, 작년 7월 2일 178만 4천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줄곧 하락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3월 28일 기준으로 주가가 8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차석용 매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사업부를 다각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킨 기업 경영의 모범 사례로 자주 꼽혔었는데요. 즉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과 음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화장품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생활용품과 음료에서 이를 만회하면서 주가가 탄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원인으로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아모레퍼시픽이나 애경 등과 같은 기업들은 지난 사드의 영향에서 중국 따이공이 할인 요구를 했을 때 이를 받아들였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이러한 할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최근 면세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반영돼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이후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 매출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화장품주들은 주로 위드 코로나 수혜주의 한 테마로 꼽히는데요. 같은 날 나온 한국경제의 기사에서 새로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화장품주들의 관심이 쏟아질 수 있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화장품주의 주가가 낮아지면서 저가 매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1년 전 PER 50배에서 현재는 30배로,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1년 전 19배에서 현재는 10배로,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19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화장품주라는 테마 안에서 각 기업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화장품만을 ODM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오른쪽에 코스맥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주요 제품 현황에 전체 매출이 모두 화장품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 같은 기사에 나왔던 한국콜마의 경우에는요, 화장품 매출뿐만 아니라 HK인후엔을 통해서 제약 및 식품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를 화장품주라고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LG생활건강 혹은 다른 화장품주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해당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 뉴스들로 오늘자 한국경제의 이면에 이제 K웹툰 시대라서 K엔터테인먼트와 K드라마를 뛰어넘어 다음으로 한국의 주요 매출을 이끌 것은 바로 K웹툰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K웹툰에 주목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상장사가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 DNC미디어, 미스터블루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 세 개의 상장사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약 6개월간 세 개의 상장사가 모두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K웹툰이 K엔터와 K드라마에 이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지, K웹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미리미리 기업을 공부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자, 그 밖에 주요 뉴스로는요, 바로 첫 번째, 얼어붙은 세계 IPO 시장. 작년 1분기와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IPO 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이 70%나 쪼그라들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KB증권에서 최근 디지털 자산의 빅피처인 웹 3.0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웹 3.0은 지난해 NFT 기술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터넷 발전 단계인데요. 웹 3.0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거나 웹 3.0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출간된 KB증권의 새로운 리포트를 읽으면서 해당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너주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주의사항 알려드리면, 먼저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두 번째, 주식유치원 야너주는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야너주를 사칭하며 투자 정보를 권유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기 때문에요. 야너주 구독자분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 저 주식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야너주와 함께 읽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요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